P라는 조건은 2x 제곱 빼기 x 빼기 1이 0이 아니다. Q라는 조건은 x 빼기 a가 0이 아니다. R이라는 조건은 bx 제곱 빼기 3x 더하기 5가 0이 아니다. 이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또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또 R도 R이면 Q이다도 참이란 얘기지. Q가 필요 조건이라 했으니까. 여기 다 성립한다고? 그래. 그러면 이것이면 이것이다가 참이니까 이거에 대우명제를 써. 같지 않다는 어렵다고. 같지 않다는 어려우니까 어떻게? not Q이면 not P이다. not Q이면 not R이다로 풀으라고. 어서와. 그럼 not Q가 뭐냐? x 빼기 a가 0이다고. 이것이면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이란 얘기잖아. 즉 a 집어넣으면 2a 제곱 빼기 a 빼기 1이 0이란 얘기고 2a a 1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나 1이 되는 거죠. 근데 뭐 a, b가 양수란 말이 있죠.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얘가 되는 거고 또 not q, x가 a가 a이면 b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0이란 얘기니까 x는 a, 즉 1이잖아. 1 집어넣으면 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지 않다 나오면은 그거로 그 상태로 풀지 말고 같다로 바꿔서 부정해가지고 그래서 A에서 B를 빼시오 했으니까 3 나오는 겁니다. 또 다른 거 수정이도 질문할 거 있었으면 해. 채점했어? 주말 잘 보냈고? 네, 좋았겠다 쉬느라. 이제 오늘 시작했으니까 오늘 뭐 된 거고 3일만 더 하면 돼. 보경이 왜 질문이 없었어? 너무 쉬웠어? 괜찮았어? 그냥 그랬어? 다른 건 없고? 괜찮아? 수정이 괜찮았어? 자 그러면 96쪽 절대부등식 그리고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봅시다. 절대부등식이 뭔지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뭐냐? 저거에 상대적인 게 뭐 있다? 조건부등식이 있다. 부등식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조건부등식은 뭐냐면 이런 게 조건부등식이다. 요런 거. x에 5보다 큰 게 들어가면 참이 되지만 x가 5 이하인 게 들어가면 거짓이 되는 어떨 땐 참이고 어떨 땐 거짓인 거 이런 게 조건이잖아. 그지? 요런 부등식을 조건부등식이라고 한다. 그럼 쟤는 뭐냐? 항상 참인 부등식. 항상 참인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조건부등식은 이런 해를 구하는 게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이게 참이 되게 하는 x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쟤는 항상 참이라서 해가 맨날 모든 실수거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증명을 하거나 걔가 절대부등식이 되기 위한 개수들의 조건을 구한다거나 그런 걸 하게 됩니다. 절대부등식에서는. 알았죠? 걔가 절대부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얘가 항상 참인 걸 갖다 증명하시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알았죠? 절대부등식은 그런 거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원래 다른 책 같으면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부등식의 증명이라고 나와요. 여기를. 부등식의 증명이라고 시작을 해서 이제 산술기하 평균,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런 부등식을 갖다가 증명할 때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겁니다. 어서 와. 자, a 빼기 b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요. a 빼기 b가 0일 수도 있고요. a 빼기 b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거든. 실수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0보다 크니 작니 하는 건 다 실수거든. 실수는 플러스 아니면 0 아니면 마이너스 셋 중에 하나야. 근데 뺐더니 플러스가 나왔어. 그럼 뭐냐? a가 큰 거지. 이건 뭐야? 둘이 같은 거고. 이건 뭐다? b가 큰 거다. 어서 와. 주한이가 지각을 안 했었는데 공부하라고 갈궈서 그런가? 주말에 나오기로 했는데 한 번도 안 나왔네. 종환이 오늘 숙제 해왔어? 오늘 다 못했어? 우진이 다 했어? 당연한 거야? 예. 자, 요런 식으로 대소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x제곱이 2x 빼기 1보다 큰 걸 증명하래. 크거나 같은 걸 증명하래요.
에? 이걸 증명하래. 그럼 어떻게? 좌변에서 우변을 빼는 거야. 그럼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 되는 거잖아. 얘는 x 빼기 1의 제곱이잖아. 이건 실수의 제곱이면 항상 0 이상이 되지. 그럼 얘가 0 이상이야? 그럼 얘도 0 이상이야. 얘가 0 이상이야? 그럼 얘도 0 이상이야. 얘가 0 이상이야? 그럼 좌변이 더 크거나 같은 거지.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거라고. 증명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알았지? 근데 그냥 이 상태에서 뺐을 때 좀 기분이 별로인 애들이 있거든? 그게 언제냐? 책 없어? 얼른 펴. 96쪽이야. 그냥 뺐을 때 좀 기분이 별로인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절대값이나 요런 걸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뺐을 때 뭐 좀 그래. 뭐 안 나와. 정리가 안 돼. 그냥 뺐을 때 이게 포함되는 경우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그렇거든. 그냥 빼가지고 저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나와버리면 제일 좋고 잘 안 될 때가 있다고. 근데 걔네들이 보통 얘를 포함하고 있단 말이야. 그때 좌변하고 우변이 다 플러스인 거를 갖다가 플러스인 거를 조건을 보고서 알 수 있다면 좌변 우변이 다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다면 좌변의 제곱이랑 우변의 제곱을 갖다가 비교해서 좌변이 더 크다 뭐 우변이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얘들아 이건 틀려.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는 아주 큰일 날 말이죠. 왜? 얘가 뭐 마이너스 10의 제곱이고 얘는 2의 제곱일 수도 있거든. 얘 100이고 얘는 4니까 얘가 크지. 근데 마이너스 10은 2보다 작거든.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아. 그치?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해.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제곱끼리 빼가지고 누가 더 큰지 이용해서 제곱 안 한 애가 더 크다, 작다 이런 걸 갖다가 할 수가 있다고 곧 보여줄 거야. 알았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수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 네, 거기 뭐 나머지 애들은 좀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부등식의 종류. 여러 가지 듣보,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이 있고, 이름 있는 애들이 있고, 이름 있는 절대부등식이 있다. 그럼 여러 가지 듣보 절대부등식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거기 완전제곱 만들어지는 애들이 있는 거야. 응?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성립합니다. 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항상 0 이상 됩니다. 이거는 수학상 공통수학 1 앞에서 1단원에서 맨날 나오던 거야. 이거 2분의 1로 묶어가지고 제곱 만드는 거 알아야 돼. 응? 그거 말고 또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서 각각을 절대값해서 더한 거랑 더한 거를 절대값 한 거는 이 각각을 제곱해서 더한 게 더 크거나 같다. 맞을까? 이게 보통 얘가 커. A, B가 부호가 다를 땐 얘가 커요. 뭐 3하고 마이너스 4가 들었다 생각해봐. 3 절대값 3 마이너스 4 절대값 4잖아. 더하면 7이거든. 근데 3하고 4 마이너스 4하고 더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절대값 씌우면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얘가 커. 근데 언제 같으냐? 둘이 부호 같을 때. 둘이 부호 같을 때 혹은 둘 중에 0인 게 있을 때. 그럴 때는 둘이 같은 결과가 나와. 알겠어? 근데 보통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0 이상이 성립하는 거죠. 왼쪽이.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증명은 요거 하나 한번 볼게. 요건 좀 이따 증명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자, a제곱 더 증명이라는 거는 이거를 증명하라고 했는데 얘를 갖다 막 이렇게 써.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이거든. 그럼 요거 풀면은 a제곱이고 요거 풀면은 둘이 곱한 거에 2배니까 이거 나와. 그러면 뒤에 빼기 뭐가 필요해? 4분의 b제곱이 필요하겠지. 공짜로 들어갔으니까 거기 뒤에 b제곱이 있지. 근데 이걸 그냥 막 이렇게 0 이상을 써버리면 안 돼. 증명이라는 게 얘가 0 이상인 걸 증명해야 되는데 이걸 바꾼 거가 이거 그대로 써. 또 요거 정리한 거가 또 0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 그건 증명이 아니에요. 아까 내가 여기 옆에다 보여줬던 거 있지. a제곱이 2a 빼기 1보다 크거나 같은 걸 증명하시오 했을 때 a제곱 빼기 2a 더하기 1 한 다음에 0 이상이다. 이거 안 썼잖아. 그지? 쓰면 안 돼. 이거에서 이거 뺀 게 0 이상이 됐잖아? 거기서 증명 끝이야. 걔가 0 이상인 걸 증명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거기다 그냥 이걸 이양시키는 게 아니라고. 좌변에서 우변에 빼는 거예요. 좌변에서 우변에 빼려 해가지고 걔가 0 이상인 걸 보이는 과정이야. 라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해도 그걸 이제 알아듣고 쓰는 사람이 있고 계속 0 이상이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양했다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증명이라는 거는. 좌변 빼기 우변을 한 거야. 했더니 얘가 뭐야?
a 빼기 1의 제곱이야. 실수의 제곱이니까 0 이상이다. 아, 그럼 얘가 0 이상이야? 그럼 얘가 0 이상이지. 그럼 얘가 0 이상이야? 그러면 좌변에서 우변을 뺀 게 0 이상이니까 좌변이 따라서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냥 막 이거 이항시킨 것처럼 이렇게 딱딱딱 쓰면 안 된다. 그건 증명이 아니에요. 그건 부등식을 푸는 거지 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좌변이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얘가 뭐야?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에 플러스 4분의 3 b제곱이잖아. 근데 얘가 실수 제곱이니까 0 이상이야. 얘도 4분의 3의 b제곱이 0 이상이니까 이것도 0 이상이지. 0 이상 두 개를 더했으니까 0 이상이다.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된다고. 그럼 얘가 0 이상이야? 그럼 쟤도 0 이상이지. 얘가 0 이상이야? 그럼 쟤가 0 이상이 되는 거죠. 증명이 끝나는 거죠. 아이고 잘 잤어? 주말 동안 좀 오라니까 금토일 한 번도 안 와 왜? 어? 주환아 내 카톡 내 문자 봤잖아. 진짜요? 응. 오씨 연기력이 괜찮은데? 진짜 못 봤어요. 왜 못 봤어? 어? 언제 보내요? 차단했어 차단? 내가 한 5줄 보냈는데 빨리 안 오면 패 죽인다 빨리 와라 막 이렇게 보냈는데 연필? 필통을 두고 왔어? 자 이런 게 있어. 자 이름 있는 절대부등식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 그냥 편하게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데 요 관계를 이용한 절대부등식이 있고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그런 또 절대부등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에 대해서 볼 거고 오늘 지금 우리가 하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좀 이따 함수도 할 건데 함수 다 합쳐서도 얘가 더 중요해. 정말 중요합니다.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 이거는 조건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 양수만 가지고 해야 돼. 막 음수 섞여 있으면 안 돼. 알았지? A가 B가 다 플러스일 때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하는 걸 우리 뭐라 부른다? 산술평균. 평균이잖아 저게 그지? 너네가 알고 있는 그 평균이 산술평균이야.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거에 루트 씌운 거 이게 기하평균이에요. 이때 왼쪽이 더 큽니다. 산술평균이 더 커요. 하나 보여줄게. 1하고 9하고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얼마야? 5지? 이게 1하고 9의 산술평균이야. 1하고 9하고 곱해서 루트 씌우면 뭐 나와? 3 나오지? 이게 1하고 9의 기하평균이야. 얘가 더 크잖아 그지? 근데 종원아 같을 때도 있는 거 알아? 응? 같을 때도 있어요. 언제 같으냐? 이 등호 언제 성립한다? 둘이 같을 때. 같은 거에 대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구해보면은 결과가 똑같습니다. 3, 3으로 해볼게. 3하고 더해가지고 나누기 2 하면요. 3 나옵니다. 3하고 곱해가지고 루트 씌우잖아요? 3 나오죠. 둘이 같은 경우에는요. 산술기하평균이 결과가 같게 나와요. 알았죠? 결국은 그래서 뭐냐?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크거나 같아요. 왼쪽이 크거나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은요. 언제 같은지를 갖다가 항상 주목해줘야 돼요. 요거. 언제 같은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언제 같으냐? 둘이 같은 거에 대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구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내냐면 이렇게 문제를 만듭니다. A가 플러스야. 그랬을 때 A 더하기 A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문제를 해.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러면 이건 산술기하평균을 이용하는 건데 요걸 살짝 변형해서 양변에 2 곱하면 이것도 성립하겠지. 그 양변에 그냥 2 곱한 거니까. 그지? 그랬을 때 더한 거의 최소값이 요거 나오거든. 그러니까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는 산술기하평균의 관계에 의해서 2 루트 둘이 곱한 거. 둘이 곱하면 약분해가지고 뭐 나와? 1 나오잖아. 최소값이 얼마다? 2다. 이렇게 문제 냅니다. 또는 A분의 4B 더하기 B분의 A의 최소값 구하라 그래요. 이거의 최소값. 뭐 A, B가 모두 양수일 때. 이거의 최소값 구하라고 합니다. 역시 어떻게? 2 루트 둘이 곱해봐. A 약분하고 B 약분하니까 뭐만 남아 안 해? 약분 다 하고 나니까 뭐만 남아? 4만 남죠 그죠? 그럼 얘 나오면 2고 2 곱하니까 최소값이 얼마다? 4다. 알았어? 2가 언제 나와?
요게 같을 때. 그럼 둘이 언제 같아? 둘이 같을 때 결과 같댔지. 그러니까 A하고 A분의 1이 같을 때. 즉 A제곱이 1일 때. 즉 A가 1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얘도 언제 등호 성립한다고? 얘네들이 AB 같은 경우 얘네들이 같을 때. 즉 A제곱이랑 4B제곱이 같을 때. A가 2B일 때 등호 최소값을 갖게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고. 최소값 구하거나 뭐 최대값 구하라고 할 때 냅니다. 알았죠? 그때는 언제? 같은 놈에 대해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할 때 저기 최소값, 최대값 이걸 갖게 된다는 거. 그 다음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인데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도 그냥 설명해 줄게요. 근데 지금 현재 고1 2학기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봐야 돼. 저게 교육과정에서 간당간당한 애야. 어떤 책에서는 빠졌다고 나오고 어떤 책에서는 뭐 들어갔다고 나오는데 안 빠졌다고 나오고 그냥 나오기도 하는데 교과서에 보면 거의 없어요. 그럼 너네 선생님 마음이거든? 너네 학교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수업하시나 안 하시나 잘 봐요. 그 선생님이 수업을 굳이 해줘. 그러면 공부해야지. 알겠지? 그러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에이씨 그냥 떨어지게 놔둘걸.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요. 부등식 이거는 A, B, X, Y가 양수가 아니고 실수일 때 씁니다. 산술기하 평균은 언제? 무슨 조건? 양수 조건. 산술기하 평균은 언제? 산술기하 평균은 양수 조건일 때 쓰는 거라 했어. 양수 조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실수 조건일 때 쓰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만든 부등식인데 이건 어떻게 쓰는 거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둘이 곱한 거는 AX BY 이거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그러면 내 산술기하 증명도 안 해줬구나. 산술기하 평균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증명하냐면 좌변 빼기 우변하면 증명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죠. 좌변 빼기 우변을 해볼게.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B 빼기 루트 AB잖아. 이거는 2로 통분하면은 A 플러스 B 빼기 2루트 AB야. 이건 둘이 곱한 거의 2배 모양이고 이건 뭐의 제곱이야? 루트 A의 제곱이죠. B는 루트 B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야? 2분의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이야. A, B가 모두 양수니까 양수니까 이 안에가 다 실수, 이거 전체가 다 실수야. 실수 빼기 실수도 실수죠. 실수의 제곱이니까 뭐다? 0 이상이다. 얘가 0 이상이야? 너도 0 이상. 너도 0 이상. 너도 0 이상. 네가 0 이상이야? 왼쪽이 더 크거나 같은 거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라고. 됐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성립하냐면 좌변 빼기 우변을 해볼 거거든. 근데 더러워. 막 제곱을 풀어야 돼서 한번 써볼게. 자, 좌변 빼기 이거 푼 거에서 이거 푼 걸 뺄 거야. 요걸 풀어보면 A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에다가 요걸 뺄 거야. 요거 넘어오는데 빼서 괄호치고 제곱할게. A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 더하기 2AB XY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랬더니 너는 너랑 지워지고 너도 너랑 지워지고 너는 안 지워져. 근데 이게 AY의 제곱이고 BX의 제곱이고 이건 둘이 곱한 거에 2배인데 마이너스가 있네. AY 빼기 BX의 제곱이 되는 거야. 실수의 제곱이거든. 0 이상이겠지. 맞지? 얘가 0 이상이야? 너도 0 이상이야. 너도 0 이상이네? 네가 0 이상이면 얘가 더 크거나 같은 거다. 이렇게 증명을 한 거야. 역시 오늘 하는 거 절대부등식에서는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언제? 얘가 0일 때 등호 성립할 거 아니니? 얘가 0이면 얘가 0 되는 거잖아. 0의 제곱은 0이니까. 그럼 얘들 둘이 같을 때인데 이건 잘 안 외워져. 이게 지금 요거분의 요거들이 곱한 거랑 요거들이 곱한 거랑 같을 때인데 이건 좀 눈에 잘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게 같을 때잖아. 요게 0일 때. 즉 얘랑 같을 때야. 그걸 A, B로 나눠버리면 A분의 X랑 B분의 Y 같을 때. 즉 뭔 소리냐? 요거분의 요거랑 요거분의 요거 같을 때. 그럴 때 성립합니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요.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고 줘요. 그랬을 때 3x 플러스 4y 요거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해요. 혹은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그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 ax, by인데 요게 지금 ax, by 모양 아니니? 그지? 그러니까 요거의 제곱은 3x 더하기 4y의 제곱은 뭐 이하냐?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곱한 거 이하다. 근데 요게 25고요. 얘가 9라고 문제 줬습니다. 그럼 얘 둘이 곱한 건 뭐냐?
15의 제곱이야. 이게 5의 제곱, 이게 3의 제곱이니까. 이 괄호친 요 놈이 제곱이 15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아. 너네 이거 알지? 네모 제곱이 4 이하면 네모는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되는 거 알잖아요. 2차 부등식. 그러니까 요 괄호친 놈이 15의 제곱 이하니까 이 괄호친 놈은 뭐냐? 마이너스 15 이상 15 이하다. 이 놈이 뭐였어? 3x 플러스 4y잖아. 이거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는 거라고. 아시겠어? 어?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해야 되냐면 97쪽 오른쪽 라인 쫙 풀면 됩니다. 해보세요. xy가 모두 2 이상일 때 a라는 애는 xy 플러스 4. 아까 봐서 알겠지만 만만한 게 뭐냐? 완전제곱이에요. 완전제곱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뭐 무조건 그런 건 아닌데 이거는 완전제곱 만드는 건 아니고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보이게 될 건데, 자, 이런 관계에 있을 때 A하고 B 사이에는 어떤 대소관계가 있느냐 이랬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해? 일단 빼. 일단 빼는 거야. A에서 B를 빼보라고. A에서 B를 빼면은 XY 더하기 4 빼기 2X 빼기 2Y거든. 인수분해 되죠? 부정방정식에서 해봤던 거. X로 묶으면 Y 빼기 2. 요거랑 요걸 마이너스 2로 묶으면 Y 빼기 2. Y 빼기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앞에서 뭐로 묶어줄 수 있어? X, Y 빼기 2, X 빼기 2로 묶어줄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얘가 뭐야? 0 이상이야. 이유는 X가 2 이상이니까. 얘가 뭐야? 0 이상이야. 이유는 Y가 2 이상이니까. 맞지? Y가 제일 작을 때가 2고 그 다음에 나머지 더 크니까. 같거나 커야죠. 야, 왜 2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 0 이상, 0 이상 곱했으니까 0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뭐야 이거? 얘가 0 이상이야? 얘가 0 이상이야. 얘가 0 이상이야? 얘가 0 이상이야. 얘가 0 이상이면 얘가 0 이상이지. 따라서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요런 식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이거를 증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문제예요. 이걸 증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문제입니다. 빨리 정리해 보세요. 절대부등식의 증명. 증명하세요. 증명하세요. 다음 문제 보자. 자, 이번에는 A가 0 이상, B가 0 이상일 때 이거를 한번 증명해봐라 이거거든. 자, 증명을 시작합니다. 증명을 시작해 볼게요. 근데 이렇게 루트가 포함되어 있어. 저걸 그냥 빼려고 봤더니 빼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좌변에서 우변을 빼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럴 때 뭐 쓴다고? 이거 둘 다 양수지? 이것도 플러스, 이것도 플러스. 정확하게 말하면 둘 다 0 이상이야. A, B가 0 이상이니까. 왔어! A, B가 0 이상이라서 얘도 0 이상, 얘도 0 이상이거든. 그럼 뭐 할 수 있냐? 좌변 제곱에서 우변 제곱을 빼볼 거야. 그래서 좌변 제곱이 더 큰 걸 보이면 돼. 근데 다 양수니까 좌변 제곱이 더 커? 그럼 좌변이 더 크다. 이렇게 논리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좌변 제곱 빼기 우변 제곱 합니다. 이걸 제곱할 거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2루트 AB가 되겠죠? 거기서 우변 제곱을 빼. A 더하기 B를 뺀 거지. 루트가 벗겨졌다고. 알았지? 그랬더니 이거는 이거랑 없어져. 그러니까 뭐만 남아? 2루트 AB만 남아. 근데 AB가 0 이상이잖아. 그럼 얘가 0 이상 되겠네. 그지? 따라서 뭐야? 좌변의 제곱이 우변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둘 다 양수였잖아. 그지? 따라서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빈칸을 채워볼까요? 자, 가에는 뭐가 들어가죠? 가 2루트 AB가 들어가는 거죠. 나. 아, 이걸 안 썼네. 언제 등호 성립한다? A하고 B가 모두 뭐일 때?
0일 때 성립한다. AB가 모두 0일 때 성립하겠죠. 제가 0이 될 테니까. 여기에 나가 있죠. 여기. 됐어요. 다음 20번까지 하고 시간 좀 주겠습니다. 산술기압 평균. 산술기압 평균. 산술기압 평균 한 번 더 쓸게. 자, AB가 모두 양수일 때 2분의 A 플러스 B하고 루트 AB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기압 평균의 관계다. 복용과 등호 언제 성립한다고?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고. 두 놈이 요 놈이랑 요 놈 가지고 산술기압 평균을 썼어. 그래서 산술 평균이 기압 평균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언제 등호 성립한다? 얘랑 얘랑 같을 때. AB 같을 때가 아니고 얘랑 얘랑 같을 때야. 알았지? 자, 문제 봅시다. AB가 모두 자 719번입니다. AB가 모두 양수라고 나왔고요. 2A 더하기 3B가 12입니다. 이때 A 곱하기 B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때의 A는 알파고 B는 베타라고 할 거래. 이거의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할 거고.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라는 얘기야. 자, 그럼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바로 그럴 수는 없고 이거 2A하고 3B가 나와 있으니까 2A하고 3B 가지고 산술기압 평균을 써볼 거예요. 둘이 곱하면 6AB인 건 다 보면 알겠죠? 맞지? 둘이 곱한 거에 루트 씌운 거야. 둘이 더해서 나누기 2한 거야. 얘가 더 크거나 같다는 거는 쟤 때문에 쓴 거야. 산술기압 평균 사이의 관계. 근데 얘가 10이잖아. 그러면 루트 6AB가 뭐 이하? 6 이하야. 양면 제곱하면 36이 6AB보다 크거나 같지. A, B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뭐야? 최대값이 되는 거지. 맞지? 그리고 이 등호 어느 성립한다서 등호는 둘이 같을 때. 둘이 같을 때 성립한다고. AB 같을 때가 아니야. 둘이 같을 때야. 우리가 구한 산술평균, 기압평균을 구한 그 두 놈이 서로 같을 때야. 근데 더해가지고 12잖아. 그러면 각각이 뭐겠어? 6, 6 더해가지고 12가 되겠죠. 그래서 A값은 얼마? 3. B값은 2가 되는 거야. 6하고 3하고 2를 더하니까 11이 나오겠죠. 요거 잘 봐. 얘랑 얘랑 더해서 12가 되는데 둘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각각이 6이라고 한 거예요. 알았죠? 예, 정리 먼저 하고 아래 문제 풀고 해봅시다. 다음은 21 관계 xy는 양수다. 했을 때 x 더하기 y분의 1 4y 더하기 x분의 1의 최소를 구해라. 12번. 의 최소값. 그때 x를 n, mn을 구해봐라. 요거 두 개 먼저 합니다. 보자. 봅시다. xy가 모두 양수일 때 저렇게 괄호 두 개 곱해놓고 최소값 구해라 뭐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하냐? 괄호 푸세요. 괄호 풉니다. 괄호를 풀면 얘랑 얘랑 곱하면 4xy 얘랑 얘랑 곱하면 xy분의 1 x랑 x분의 1 곱하면 1 y분의 1이랑 4y 곱하면 얼마? 4 집중. 내 목소리가 재생 중이면 칠판 좀 봐. 딴 생각하지 말고. 자, 이제 요거를 뭐 할 수 있어? 산술기압 평균을 구할 수 있어. 1 더하기 4는 결정되어 있는 5라는 수잖아, 그지? 그럼 쟤는 최대값도 5고 최소값도 5야. 5라는 놈은. 그러니까 요거 더한 거에 최소값 구할 때는 이거의 최소값에다가 5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요 놈의 최소값이 얼마냐? 2 루트 둘이 곱한 거 4. 왜 4야? x, y는 약분했으니까. 곱했을 때. 거기다가 둘이 더한 게 5잖아. 그러면 2, 2는 4 더해서 9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최소값은 얼마다? 9다. 어떻게? 요만큼의 최소값이 4 나오고 요거는 5니까. 알았지? 5니까. 끝났고. 다음 여기 봅시다. 요게 이제 처음에 요게 틀렸네? 아, 문제 잘못 썼구나. 고독하구만. 우리
우리 친구들이 결석은 안 하는데 입도 별로 잘 안 여는구만. 문제 잘못 썼죠, 그죠? 여기 4. 그럼 얘랑 얘랑 약분하면은 4가 아니고 뭐야? 아, 표정들이 그래서 뚜식궁 했었어? 16이죠? 그죠? 그리고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xy분의 4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4가 아니고 16이 되는 거고 여기는 17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건 나오면 4, 2, 8 더하니까 얼마 최소값은? 25인 거야. 8 더하기 17에서. 알았지? 다음 문제 22번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이게 왜 나온 거냐면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린 지금 산술기하 평균을 쓰고 싶은데 요놈하고 요놈 더한 거가 최소값 어쩌고 최대값 이런 거 나오면은 둘이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하잖아. 요게 양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저거는 2 루트 x 플러스 1분의 4x 이렇게 해버리면요. 노답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죠. 안에 이렇게 변수가 나와버리면 곤란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얘를 x 더하기 1 요렇게 바꿔주고 싶어. 아이씨 근데 얘랑은 다르잖아. 그지? 얘가 1 크잖아. 그럼 1 빼주면 되죠. 맞지?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냐? 요놈이랑 요놈의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가 있다. 어떻게? 2 루트 둘이 곱하면 얼마? 4. 뒤에 빼기 1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면 2는 4 빼기 1에서 최소값은 3. 그게 m. 그리고 언제? x 플러스 1하고 둘이 같을 때 이거분의 4하고 둘이 같을 때 등호 성립하는 거랬다.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요럴 때 성립하는 거다. 둘이 같을 때. 그러면 양변에 x 플러스 1 곱해주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이 4니까 x 플러스 1은 풀만 하지 말고 2만 해라. x는 1이 되는 거다. 왜?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2는 못 나와. 그래서 얘가 n이죠. 둘이 곱한 걸 구하라 했으니까 3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 예. 또 해봐. 필기 먼저 해. 사람들 요렇게 약분하는 거 있지? 요렇게 약분하는 거. 그러면 분수가 6개 나와. 하나씩 다 이렇게 해봐. 그러면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 B분의 C 더하기 B분의 A,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짝이 맞는 게 새싹 나오는 거야. 약분 잘 되는 애들이. 서로 역수관계인 애들이 새싹 나온다고. 그럼 지네들끼리 더한 거에 최소값이 3덩어리 나오는 거야. 호슈. 이거는 너무 값을 구하여라. 지혜 오늘 점심 먹고 올래? 저요? 응. 나중에 할게요. 다음 생에 아니, 주말에 올게요. 주말에 올래?
자, 23, 24 들어갑니다. 23은 코시 슈발츠 부등식 아까 내가 해줬던 거랑 비슷해. 그 아래에 있는 문제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게 좀 어려워. 어? 이 문제는 아까도 내가 해줬던 거랑 뭐 그놈이죠. 이건 1x, 이건 2y잖아. 1x 더하기 2y의 제곱이 괄호 2개 곱한 거 이하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코시 슈발츠 부등식이었어. 조건은 a, b, x, y가 실수일 때. 여기 있는 1하고 2는 실수고 x, y 실수라고 줬으니까 쓸 수 있어요. 여기는 뭐 들어가냐? a제곱, b제곱 더한 거. 1의 제곱, 2의 제곱 더한 거. 여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인 거. 예, 끝났습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야? 5야. 5. 얘는 4잖아. 그러니까 뭐야? x 더하기 2y의 제 순서를 좀 바꿔볼게. 이쪽에 뭐 있는 것보다 이쪽에 있는 게 너네 보기가 좀 편할 겁니다. 22가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x 더하기 2y가 뭐다? 마이너스 2 루트 5 이상 2 루트 5 이하가 된다. 최소값은 요게 되겠죠. 최대값은 요게 되겠죠. 문제에서는 최소값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값 구하라고 했구나. 왜 내 맘대로 최소를 써놨지? 이거 구하면 되는 거야, 최대값은. 알았지? 최대값, 최소값. 이건 최대값.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다음 24번 봅시다. 문제 좀 먼저 읽어보시고. 24번 문제 좀 읽어보시고. 그 끈이 있는 거야, 끈이. 끈 총 길이가 철망이구나, 끈이 아니고. 철망이 40m짜리 철망이 있습니다. 스톱. 요거 하고 시간 있어 아직. 자, 24번 문제 좀 보라고. 735번. 철망이 40짜리가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지. 이렇게 직사각형 3개짜리 이런 뭐 우리냐? 뭔 우리냐? 가축 우리 만들고 싶은 거야. 그지? 소 들어가는 그런 거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때 이 전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합시다. 요 x 이만큼이 y. 그럼 여기도 y가 되겠지. 그러니까 40은 뭐가 되는 거야? 4x 플러스 2y가 40인 거야. 그지? 4x 플러스 2y가 40인 거야. 이거 결국은 이거 4x하고 2y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 쓴다. 얘랑 얘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 쓴다고. 그랬을 때 곱한 거에 최대값 구하라 했잖아. 그지? x 곱하기 y의 최대값 구하는 거거든. 이게 뭔지 이거 구하는 거거든. 결국은 이 눈치 빠른 애들은 좀 몇 번 해본 애들은 금방 알아채요. 결국은 언제 성립한다고? 얘랑 같을 때 성립하는 거야.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등호 들어가야 되거든, 최대 최소에는. 그렇기 때문에 얘랑 같을 때 이 곱한 거에 최대값이 나올 거라고, x, y의 최대값이. 중앙에 조금 서 있을까? 딱 막 잠들 때 그때만 깨면 돼. 얘랑 같을 때, 즉 얘가 20, 얘가 20일 때. 그럼 얘가 20이면 x는 5. 얘가 20이면 y는 10이 되겠지. 그 5하고 10하고 곱해서 제가 답은 50 나올 거예요. 요건 몇 번 해와가지고 이제 산술기하 평균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눈치를 챈 사람들은 그렇게 푸는 거야. 우리는 아직 뉴비들이니까 그냥 산술기하 평균을 씁니다. 이거가 루트 둘이 곱한 거. 4x랑 2y 곱한 걸 써도 되지만 8xy라 써도 괜찮죠? 그쵸? 근데 얘가 40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20이잖아. 양변을 제곱하면 400. 이쪽은 8xy. 그래서 x 곱하기 y의 최대값은 얼마? 8, 5. 50이 되는 거죠. 아까 뭐랬어? 요게 언제 성립한다고? 등호가 언제 성립한다고? 4x하고 2y가 같을 때. xy 같을 때가 아니야. 요놈이랑 같을 때라고. 그래서 4x하고 2y가 같은데 둘이 더해가지고 40인데 둘이 같으니까 각각 20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x가 얼마? 5일 때, y가 10일 때 둘이 곱하면 50인 건 처음부터 빠른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하고 시작해요. 그냥 바로 답 나옵니다. 이런 거는. 좀 해본 사람들은. 아니 이제 지금은 뭐 요 순서대로 좀 하는 게 더 필요하죠. 그 관계 자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알았지? 그리고 조금 이제 5등급 체제에서 2등급 중반쯤에서 1등급 가까이 올라가려고 한 사람은 최대값 구한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문제에서 안 물어봐도 자꾸 x, y를 구해버릇해야 돼. 알았지? 그게 문제 조금 더 어렵게 되면 그렇게 내니까. 항상 언제 그게 성립하는지도 좀 생각을 항상 하는 게 좋다. 알았지? 네. 734번. A, B, C는 모두 실수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4.
a의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하세요 이랬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바꿔주고 시작하면 돼요. 2 빼기 a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거는 4 빼기 a제곱이다.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b하고 c 1b 1c잖아 그지? 1b 더하기 1c의 제곱이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이하다라고 할 수 있지? bc가 실수니까 1, b, c 다 실수니까 요거 성립할 거 아니야? 그때 요 자리에 뭘 넣어줘? 요거. 그래서 2, 4 빼기 a제곱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 넣어줘? 2 빼기 a. 그래서 2 빼기 a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8이 a 제곱 빼기 4a 더하기 4 이상 이렇게 다 데리고 오면 3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가 0 이하다. 0 이하를 이렇게 쓰자고. 그래서 3a, a, 2, 마, 풀 해서 a의 범위는 뭐냐? 마이너스 3분의 2 이상 2 이하가 되는 거죠. 최소값, 최대값. 알았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함수 들어가 봅시다.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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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함수를 최대한 많이 나가놓으면요 남은 일정이 진짜 편해져요. 진짜 편해집니다. 오늘 하는 게 제일 쉬워요. 함수 중에서. 함수. 항상 이 용어의 뜻이 뭔지를 갖다가 자꾸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됩니다. 함수란 무엇인가?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116쪽에 두 번째에 보면은 116쪽에 두 번째에 보면 함수 해가지고 두 줄 나오거든? 읽어봅시다. 읽어봤습니까? 거기서 제일 중요한 두 글자가 뭐냐? 두 글자가 아니구나. 오직 하나씩.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직 하나씩. 여기 봐. 여기 x에서 y로 가는 요런 대응을 이제 이게 함수가 되려면 여기 있는 x 1, 2, 3하고 여기 있는 y에 있는 a, b, c, d를 갖다가 이렇게 엮어줄 거란 말이야. 집중. 1, 2, 3하고 여기 있는 a, b, c, d를 갖다가 짝대기로 연결해 줄 거라고. 화살표로 연결해 줄 건데 이때 이게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요새는 자판기에 거의 없지. 왜 종이컵에서 커피 담겨 나오는 그런 자판기 있잖아. 거의 없죠. 없는 것 같아. 어쩌다 어디 막 좀 허름한 병원 가면 거기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못 봤어. 근데 옛날에 그런 자판기 커피 너네도 뽑아 먹어본 적 있죠? 그죠? 뭐 커피가 꼭 아니더라도 근데 그때 우리가 돈 넣고 커피를 눌렀어. 밀크 커피를 눌렀단 말이야. 그럼 밀크 커피가 나와야 되죠. 안 나오면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잖아.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하나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개 나오면 어떻게 돼? 다 넘치겠지. 종이컵 나오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막 한꺼번에 3개가 나오면 막 엉킬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우리가 누른 거 하나가 딱 나와야 되는 거잖아. 정신 차려. 조원아. 여기 봐 여기. 조원아. 잠 깼어? 아닌 것 같은데. 함수라는 거는 여기는 x값 1 했을 때 y값 하나랑 대응. 쫙. 1 넣었더니 b가 나왔어. 2 하니까 a가 나왔어. 3 했는데 a가 나왔어. 이건 함수가 맞습니다. 근데 3 했더니 a도 가고 막 여기도 가. d도 가. 이거 함수 아닌 거야. x값을 하나 넣었을 때 y값이 하나씩만 나와야 돼. y값이 전부 다 y값이 막 100대 맞는 거? 그건 상관없어. y 한 놈이 무한 번 맞아? 그게 상수함수야.
너네 함수 중에서 y는 3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건 여기 있는 무한계의 x가 전부 다 y3이랑만 대응하는 거, 이런 게 그런 게 이제 상수함수. 이런 거 괜찮아. 근데 x값 한 놈이 막 여러 개를 쏴, 이렇게 여러 개를 쏴? 이건 안 된다고. 안 돼. 또 야, 1, 2, 3, 4 너네 하나씩 골라 그랬는데 저는 B가 좋아요. 너는 A요. 너는 A요. 4 너는 마음에 드는 애가 없어요. 안 골라. 안 돼. 그것도. 하나씩은 꼭 쏴야 된다고. 알았지? 그 사자성어 일석이조 알죠? 돌 하나 던져가 새 두 마리 잡는 거. 그런 일이 여기선 생기면 안 돼. 알았지? 한 발 쏘면 한 발씩만 맞아야 되는 거야. 한 놈씩만 맞아야 되는 거야. 하나 딱 쐈는데 막 두 마리 한꺼번에 맞고 이러면 안 돼. 알았지? 못 맞춰도 안 돼. 한 방만. 저 한 발 쏴가지고 하나씩만 딱딱 맞추면 그게 함수가 되는 거예요. 요거 함수 맞습니다. 이랬을 때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정의역이라는 게 뭐냐? x값 전체의 집합이에요. 정의역이라는 건 x값 전체의 집합입니다. 저기 x값이 1, 2, 3 있는 거 보이죠? 1, 2, 3입니다. 정의역은 항상 문제에서 줄 거예요. 알았죠? 문제에서 줄 겁니다. 공역, y값 전체의 집합입니다. a, b, c, d겠죠? 그죠? 치역이 중요한데 치역이라는 건 뭐냐면 함수값 전체의 집합이야. 함수값이란 뭐지? f1, f2, f3 그런 게 함수값이야. 주환아, f1이 뭐니? 라고 물으면 1이 가서 누구랑 만났냐 묻는 거야. 알겠지? f1이 뭐야? b, f2는 f3은 a지. 그것만 모아놓은 게 치역이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화살 맞은 y만. 대응된 y만 모아놓은 게 치역이에요. 라고 하는데 결국은 치역은 공역 중에서만 나와야 돼. 그래서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 항상 됩니다. 치역이 백날 커봐야 공역이랑 같아져요. 알았지? 치역은 최대한 커봐야 공역하고 같아집니다. 너 삐져나가면 안 돼. 그건 함수가 아니게 돼버려. 이런 걸 예를 들어 볼게. fx가 x제곱이야. 1, 2, 3 1, 2, 3, 4 이렇게 있다 쳐봐. 그러면 f1이 얼마야? 1이지. f2는 4지. f3은 9잖아. 그지? 맞지? 정의역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 그럼 1, 2, 3 그러면 돼. 공역이 뭐냐? 1, 2, 3, 4 그러면 돼요. 치역이 뭐냐? 라고 했는데 1, 4, 9라고 하면 안 돼. 왜? 없잖아 여기 9가.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왜? 3이 갈 곳이 없어. 그치? 공역 중에 3이 갈 곳이 없잖아. 3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도 정의역이 뭐야 물었는데 1, 2, 3이요. 공역은 1, 2, 3, 4요. 치역은 1, 4, 9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치역은 항상 공역의 부분집합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걔는 함수가 아닌 거예요. 알았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받아들일 때 문제에서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공역은 그러니까 이거 둘 다 y의 집합이잖아. 공역이나 치역이나. 그러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문제에서 별말 없이 y 집합을 줬어. 대문자 y 해가지고 뭐 이렇게 따다다 줬단 말이야. 이건 공역이야. 별 말 없이 y 집합을 줬잖아. 그럼 공역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치역은 뭐냐? 너네가 실제로 대입해가지고 구한 애들 있지? 너네가 실제로 값을 넣어가지고 구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가 치역인 거야. 공역은 문제에서 주는 애들. 주어지는 애들. 치역은 문제에서 대놓고 치역이라고 줬으면 그게 치역이지. 근데 별말 없이 y가 y 범위 집합을 줬어. 그건 공역이야. 그럼 치역은 우리가 실제 이 x값들을 갖다가 함수에 집어넣어서 구한 y들만 모아놓은 거 있지? 그게 치역이라고. 알았지? 별말 없이 준 y의 집합은 뭐라고? 공역이라고. 오케이? 예. 이랬을 때 얘들아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 하고 x 더하기 1하고는 같은 식 맞니? 같은 식 맞죠? 약분하면 x 플러스 1 되잖아. 이거 x 빼기 1 x 플러스 1이니까. 주원아 잠깐 서 있어. 옆에 나와서 잠깐 서 있어. 잠 깰 때까지만 서 있어.
얼른 옆으로 좀 나와 있어. 한 20분 졸았으면 살아나기가 힘들어요. 예. 자, 요거랑 같은 식 맞거든? 근데 fx는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 gx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fx하고 gx는요, 다른 함수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서로 같은 함수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요게. 앞으로 상위 수학 개념으로 갈수록 대수, 수투, 수투가 미적분 원이지, 미적분 원이지. 그런 것으로 갈수록 서로 같은 함수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이 두 식은 같은데 이 함수랑 이 함수가 왜 같으냐면 서로 같은 함수의 정의를 할 거거든.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요. g라는 함수는 a에서 b로 가는 함수라고 칩시다. 이랬을 때 f하고 g하고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충분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x랑 a랑 같고 y랑 b랑 같아야 됩니다. 정의역끼리 같아야 돼. 공역끼리 같아야 돼. 노는 물이 같아야 된다고. 같은 동네에서 놀아야 돼. 거기서 두 번째는 뭐냐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x하고 gx가 같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 또 다른 예를 바로 보여줄게. 일단 요 말이 중요한데 요 함수하고 요 함수는 있잖아. 그래프로 그려보면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1, 1. 직선이야. 기울기가 1이고 y좌표는 1인 직선 저렇게 생겼죠. 근데 얘는 있잖아.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긴 구멍이 뻥 뚫려 있어. 1,2에서는요 정의가 안 됩니다. 왜 정의가 안 되냐? 수학에서 나누기 0은 안 돼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여기 1 들어가잖아. 분모가 0 되거든. 거기선 정의가 안 됩니다. 수학에서 나누기 0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누기라는 게 12 나누기 2 하잖아. 왜 나누기 0 하면 안 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수학하면서. 그지? 12 나누기 2가 무슨 뜻이야? 라고 물으면 625 이러는데 그건 몫이고 12 나누기 2라는 게 뭘 하라는 거냐? 뭘 한다는 거냐면 나한테 너네 맨날 주는 그 답나 있잖아. 그게 12개가 있어. 그걸 얘가 두 개씩 꺼내 먹을 거야. 몇 번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어? 난 빈턴 처리가 돼? 6번. 맞지? 그럼 난 또 리필을 해야 돼. 그리고 얘가 3개씩 가져가. 그러면 4번만 털어가면 끝나는 거죠. 그치? 5개씩 털어가면은 2번 털어가고 이제 2개가 남는 거지. 나머지라는 게 그런 거거든. 근데 얘가 0개씩 털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니? 이게 말하자면 0분의 12인 거잖아. 그치? 얘가 0개씩 털어가. 그러면 다음 생에 그 다음 생까지 털어도 못 털어가죠. 다. 그죠? 무한히 털어도 못 털어간다고. 그래서 수학에서 나누기 0은 안 하는 거예요. 무한대 나와버려. 그건 미적분 원가면 또 배워.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가 1 들어가잖아. 분모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정의가 안 돼. 그래서 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인데 얘는 뭐냐면 1을 제외한 모든 실수야. 정의역이 달라.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두 함수는 같지 않은 거예요. 알겠지? 그럼 요 밑에 거가 뭘 의미하는 건지 보여줄 건데 요렇게 예를 들어줄게. fx는 x 세제곱이야. gx는 x야. 둘 다 정의역이 마이너스 1하고 1이라고 보자고. 둘 다 정의역이 마이너스 1하고 1이고 공역에 대한 말을 안 하잖아? 그냥 실수 전체야. 공역은. 별말 없으면. 이때 f-1하고 g-1하고 같고 f1하고 g라고 같으면 f하고 g는 같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정의역의 원소가 2개 있잖아. 그지? 그거 갖다 각각 넣어보는 거야. f하고 fg에다가. 마이너스 1을 갖다 fg에다.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 나오지?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 나오지? 둘이 같죠? 그지? 1 넣으면 1. 여기다 넣으면 1. 둘이 같죠?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걔네들의 함수값이 각각 계속 같게 나와. y값이. 그러면 둘은 같은 함수다. 그 말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서로 같은 함수는 이런 조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정의역끼리 공역끼리 같아야 되면서 정의역의 원소를 다 집어넣었을 때 각각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 알았니? 근데 얘가 안 되는 이유는 뭐다? 정의역이 달라서. 얘가 되는 이유는 뭐다? 정의역은 같으면서 각각의 원소에 대한 y값이 각각 같게 나오니까 같은 함수다. 야, 이런 정의역이 아니면 얘랑 어떻게 같은 함수냐? 얘는 3차고 얘는 1차인데 다르죠. 근데 정의역을 이렇게 한정시켜주면은 같은 함수라고 할 수 있다고. 서로 같은 함수가 그런 뜻이에요. 알았죠? 함수의 그래프는 뭐 그렇고 여기 어디냐?
777번까지 빨리 해보세요. 777번까지. 777번의 1번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유한집합이지? 5개만 있잖아. 그러면 그래프도 다 점이 5개만 찍혀 있어야 돼. 연결하면 틀려. 알았지? 점 5개만 찍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괄호 2번은 실수 전체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연결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실수가 아니고 유리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연결해야 됩니다. 우리 눈으로는 유리수들은 조밀조밀하게 모여있긴 한데 계속 벌어져 있는 애들이거든. 수위선상에 0 있고 1 있고 2 있잖아. 여기 유리수만 다 찍어놨어. 지금 여기 유리수만 다 찍어놓은 상태야. 그 유리수들의 길이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0에서부터 1까지만 생각해보자. 0에서 1까지 길이가 1이잖아. 그지? 맞지? 그때 여기 유리수만 다 찍어놨어. 길이가 얼마냐면 0입니다. 왜냐면 유리수 점 하나의 길이는 0이거든. 근데 유리수는 모든 점들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0을 100번 더해봐야 0이거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이라는 건 그 실수를 다 모아놨을 때 길이가 1인 거야. 근데 유리수하고 무리수하고 합치면 실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인 거는요. 무리수 덕분인 거예요. 유리수만 가지고는 길이가 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도 정의역이 유리수라고 나왔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선 대고 이어줘야 됩니다. 그걸 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유리수만 점으로 표현하는 기술이 없어요. 그냥 연결하면 됩니다. 무한집합이면 그냥 연결해버리면 돼요. 아, 또 무한집합이면 연결하면 안 되지. 자연수다. 정의역이. 그러면 점점점점점점 찍어야 돼. 자연수 위치에만 점 찍어줘야 돼. 그러니까 777번에 둘 다 선으로 연결했다. 틀린 거예요. 괄호 1번은 점 5개만 찍어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여러 가지 함수 설명해 줄게. 여러 가지 함수. 자,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세요. 오늘의 목표는 최대 나가면 합성함수. 적어도 여러 가지 함수까지는 나가보는 걸 목표로 한번 달려볼 겁니다. 자, 여러 가지 함수라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하는 데는 4가지 함수가 나옵니다. 첫 번째 1대1 함수. 1대1 함수. 두 번째 1대1 대응. 세 번째 상수 함수. 우리 책에 뭐 먼저 나오나? 항등함수 먼저 나오는구나. 항등함수. 마지막으로 상수 함수. 이렇게 4가지만 더 공부하면 오늘 해야 될 내용은 끝나. 아, 쏘리. 최소 목표는 끝나. 알았지? 자, 1대1 함수라는 거는요. F가 1대1 함수잖아? 그러면 요거랑 같은 말이 뭐냐면 x1이랑 x2가 다르면 fx1이랑 fx2가 다르다. 이게 1대1 함수의 뭐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대1 함수. 1대1 함수는요. 서로 다른 x값이 서로 다른 y로 가주면 1대1 함수예요. 그래서 쟤는 1대1 함수가 아니야. 왜? 2하고 3이 다른데 같은 a로 갔잖아. 이건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알았죠? 문제에서 1대1 함수라고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거나 둘 다 1대1 함수를 뜻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른 곳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배웠던 거냐면 명제에서 배웠죠. 요 명제가 참이면 이거의 뭐도 참이다? 대우 명제도 참이다. 이거의 대우 명제는 뭐야? 요걸 부정한 것이면 즉 fx1하고 y값이 같으면 x값도 같아야 된다 이거죠. f가 1대1 함수인데 fa가 5 나왔고 f3이 5가 나왔어. 근데 f가 1대1 함수래. y값이 지금 똑같이 나왔지? a는 3이란 이야기야. 이 말이. fa가 5고 f3이 5고 같네? 그러면 a도 3이랑 같아야 이게 1대1 함수다. 알았지? 이렇게 주어져도 1대1 함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뭐냐면 2가지 필요충분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는 f가 1대1 함수가 돼야 돼. 위에 있는 거. 1대1 함수가 돼야 돼. 수능을 봐야 돼. 이게 1대1 함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야 됩니다. 그림으로 보여줄게. 자, x가 1, 2, 3이고 y가 1, 2, 3, 4야. 1은 2로, 2는 3으로, 3은 1로 갔어. 1대1 함수는 맞아. 모든 x가 서로 다른 y로 갔잖아. 맞지? 근데 얘는 1대1 대응은 안 돼. 얘는 공역이 1, 2, 3, 4지? 그지? 치역이 뭐야? 1, 2, 3이잖아. 다르죠? 이건 1대1 대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대1 대응을 만들고 싶어. 지우면 돼요. 이건 1대1 대응입니다. 왜? 1대1 함수 됐는데 공역도 1, 2, 3, 치역도 1, 2, 3이니까. 1대1 대응이라는 건 이런 거야. 그럼 여기에서 옛날 얘기 잠깐 해줄게. 내가 너네만 할 때는 저런 걸 갖다 1대1 함수 1대1 대응이라고 안 배우고 이제 단사, 전사, 전단사 이렇게 배웠었거든. 이게 1대1 함수야. 헛단자 쓰는 거, 헛단자. 한 대씩만 쏜다. 혹은 한 대씩만 맞는다. 한 대씩만 쏜다는 아니겠네. 한 대씩만 맞는다. 한 번씩만 죽는다. 뭐 이런 뜻인 거야.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1, 2, 1, 2, 3 이렇게 맞은 애들이 한 대씩만 맞았잖아. 그지? 이게 단사함수. 이게 1대1 함수야. 1대1 함수. 그러면 전사함수는 뭐냐? 모두 다 죽는 거야. 1, 2, 3 1, 2 1, 1, 2 공역에 있는 1, 2라는 원소들이 전부 다 화살 맞았지? 그지? 이게 전사야. 전사. 근데 지금 이런 말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없어요. 현재에는. 알았지? 옛날엔 이거를 전사함수라 불렀어. 이런 거를. 지금은 이걸 뭐라 부르냐면 그냥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라고 부릅니다. 좀 너저분하죠, 말이. 전단사는 뭐냐면 요거 두 개를 짬뽕 시켜놓은 거예요. 1, 2, 1, 2 요런 거. 요게 전단사입니다. 한 대씩 맞고 있고 다 맞았잖아요. 그죠? 이게 뭐야? 1대1 대응인 거야. 전단사가. 요거 두 개 말을 합쳤잖아. 그지? 전, 단, 사잖아. 그지? 전부 다 한 대씩 맞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요 전사라는 말이 지금은 없고 그냥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라고 표현합니다. 알았죠? 자, 이제 항등함수인데 항등함수는 뭐냐면 보통 i로 표현하거든. x 넣었을 때 x 나오는 거. 이게 항등함수예요. 이게 항등함수입니다.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5 넣으면 5 나오고 7 넣으면 7 나오는 함수. 그게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 그러니까 실수 전체가 정의역 공역이라고 한다면 항등함수는 뭐밖에 없어? y는 x가 항등함수야. 5 넣으면 5 나오고 7 넣으면 7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는 함수잖아. 그지? 이게 무슨 함수? 항등함수라고 한다고. 항등함수. 알겠지? 마지막으로 상수함수는 뭐냐면 치역의 이거 집합이잖아. 그지? 치역. 함수값 전체의 집합.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한 개인 함수. 이게 상수함수입니다. 공역에 있는 y값이 오지게 많더라도 그 중에 한 놈만 계속 맞는 거. 그게 상수함수다. 전부 다 거기로만 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상수함수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1, 너 b로 가지 말고 그냥 a로 가면 안 되겠니? 그게 상수함수 되는 거라고. 전부 다 a로 가는 거. 알겠지? 요 아래 거 해볼까? 잘 생각하면서 해보세요. 자, 어디냐? 120쪽이에요. 120쪽 함수의 뜻. 함수의 뜻. 함수란 뭐다? 함수란 뭐다? x값 하나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응하는 y가 몇 개? 무조건 하나. 이게 함수야. 그래서 있잖아. 얘들아. 여기 좀 봐봐. 그래프가 함수인지 아닌지 궁금하잖아. 그러면 스캔을 이렇게 하면 돼요. x값 하나에 y가 하나씩만 대응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래프가 막 이렇게 생겼다.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왜? x값 하나에 y값이 띡 두 개 생겼잖아. 이건 함수 아닌 거라고. 알았지? 이걸 통과한 상태에서 1대1 함수냐 아니냐는 어떻게 해? 이렇게 보는 거야. 띡 걸렸지? y값 하나에 x값이 여러 개 있잖아. 이거는 1대1 함수가 아니야. 함수는 맞아. 계속 한 점씩 만나고 있죠? 함수는 맞아요. 근데 띡 걸렸죠? y값 하나에 x값이 두 개인 거야. 이건 함수 아니야. 당연히 이것도 아니겠죠. 이건 뭐야? 계속 한 점으로 계속 올라가. 통과 띡 걸리죠? y값 하나에 x가 여러 개 나오니까. 이건 함수 아닌 거라고. 아이, 뭔 소리야. 함수는 맞는데 1대1이 아닌 거야.
자, 다시 함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스캔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너네가 볼펜 다고 이렇게 해봐. 쫙, 띡 걸리면 그건 함수 아닌 거라고. 하나씩만 대응돼야 돼. 또 이렇게 쫙 하다가 띡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거는 1대1 함수가 아닌 거고. 그래서 이제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면 이거야. x는 2 같은 거. 이게 1대1이라고 우긴 애들이 가끔 나와. 이게 왜 1대1이지? 그러면 애들이 그런다고. 이거 봐요. 계속 하나씩 만나고 있잖아요. y 하나, x 하나씩 만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함수가 아니야. 1대1은 맞아.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1대1도 아닌 거야.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왜? x값 하나에 y가 무한계. 함수 아니야 이거? 알았지?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1대1은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함수의 뜻 793번 봅시다. 자, 793번 x집합이 0, 1, 2일 때 공역이 0, 1, 2, 3이잖아. 그지? 맞지? 그랬을 때 0, 1, 2를 넣었을 때 저 안으로 다 들어가야 함수인 거야. 1번 보자. 1번 fx는 x 더하기 1이다. 자, 0 넣어봐. 1 나오네. 1 넣어봐. 2 나오네. 2 넣어봐. 3 나오지. 됐어. 2번 gx는 절대값 x야. 0 넣으면 0 나와. 1 넣으면 1 나와. 2 넣으면 2 나와. 됐어. 3번 hx는 x제곱이야. 0 넣으면 0 나와. 1 넣으면 1 나와. 2 넣으면 4 없네. 얘는 함수가 아닌 거라고. 쉽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4번, 5번도 특히 그 5번 같이 나오면 애들이 되게 부들부들 떠는데 아니 말 그대로 하면 돼. 야 5번 봐봐. 5번 하는 김에 4번도 해. 자, ix란 놈은 x가 0이면 0 나오고요. x가 0이 아니면 1 나옵니다. 0이 아니면. 그러면 0 넣으면 0 나와. 1 넣으면 0이 아니잖아. 1 나와. 2 넣으면 0이 아니잖아. 1 나온다는 얘기야. 함수 맞죠. 다음에 5번 f px px는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거 잘 모르더라고. 0 나누기 3 하면 나머지 얼마? 0이야. 1 나누기 3 하면 나머지 1이야. 몫이 0인 거지. 내가 담나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얘가 와서 3개 가져가려고 그래. 못 가져가잖아. 몇 개 남아있어? 1개 남아있는 거잖아. 그치? 2 나누기 3 하면 나머지 2야. 그러니까 0은 0으로 1은 1로 2는 2로 가는 함수예요. 함수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너무 쉽고. 그지? 주원아 아이스팩 어디 갔어? 거기 있어? 그래 졸릴 때마다 꽉 잡아. 정신 날아가면은 날아가는 거야. 자, 함수값 구하기는 너무 이런 문제는 그냥 빨리 하는 거예요. x 플러스 1 x가 유리수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x, x가 무리수일 때. 유리수 무리수 먼저 알죠? 그지? 루트가 남아있으면 무리수, 루트 없어지는 건 유리수, 파이 같은 거 무리수, 그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무리수. 자, 문제 봅시다. f2, 이 뭐야? 유리수지. 그럼 여기다 넣어야지. 3 나와. 다음 f, 루트 5 빼기 3. 뭐야? 무리수지. 루트 5 무리수잖아. 그지? 무리수니까 어떻게? 부호 반대로 나오면 된다. 여기서 이걸 빼래. 루트 5가 되겠죠. 여기서 이거 빼면은 요건 플러스로 바뀌고 이건 빼기 3이니까 없어져서 루트 5만. 너무 쉽죠 이런 건? 그냥 함수값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잠깐만 팁 하나 줄게요. 798번 좀 볼래? 798번 봐. 798번 보라고. 798번 보면 괄호 안에 2분의 x 빼기 4가 있지? 그지? 근데 문제에서 f-3을 구하래. 그럼 너네 양변에 뭐 집어넣으면 돼? 적어도 마이너스 3은 아니야? f-3을 구하고 싶잖아. 괄호에 f 2분의 x 빼기 4가 나왔잖아. 그 옆에는 4x 빼기 2라고 나왔고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안 되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f-3인데 x에 마이너스 3 집어넣잖아. 그러면 f 2분의 마이너스 7 나와. 얘가 마이너스 3이 나올 수 있는 그런 x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양변에다가. 알았지? 그럼 요 위에가 마이너스 6 나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다시. 알았지? 옆에 3번. 정의역, 공역, 치역을 구해봐라.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야. 근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래.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x에서 x로 가는 함수란 뜻이야. 공역이 뭐야?
얘가 정의역이자 공역이 되는 거죠. x에서 x. 이게 정의역, 이게 공역이니까. 맞지? 아까 내가 공역은 y값 전체에 집합을 했는데 막 x로 나오면 돼? 괜찮아. 괜찮아요. 네, 이런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마이너스 2에서 3까지가 정의역, 공역이에요. 그리고 a 곱하기 b는 0이 아니래요. 그때 함수가 ax 플러스 b래요. 근데 공역이랑 치역이 같게 나왔으면 좋겠대. 그치? 여기 나올 만한 문제는 좀 아니긴 한데 이거 지금 잘 들어놓으면 좀 이따 1대1 대응 문제 나왔을 때 더 쉬워져. 이거는 있잖아. 이거 직선이잖아. 그지? 0은 아니래. 0은 아니래. 그러니까 이건 둘 중에 하나야. 첫 번째 이렇게 생긴 직선, 두 번째는 이렇게 생긴 직선. 기울기가 플러스인 거 마이너스인 거 나눠서 해야 돼. 알았지? 기울기가 플러스인 거, 이건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거 나눠가지고 해야 돼. 그러면 여기가 왼쪽이니까 x값 마이너스 2 콤마 뭐가 나오겠지. 여기는 3 콤마 뭐가 나오겠지. 마이너스 2 콤마 뭐가 나오겠어.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나오겠지. 3 콤마 뭐 3a 더하기 b가 나오겠지. 그래서 치역이 뭐야? 치역이 우리가 구한 게 치역이랬잖아. 그지? 마이너스 2a 더하기 b 이상 y 3a 더하기 b 이하 이게 치역인 거야. 여기서는. 알았어? 근데 그게 뭐랑 같았으면 좋겠대? 공역이랑 같았으면 좋겠대. 공역이 뭔데? 공역이 뭐야? 이 문제에서 공역이 뭐야? 이거야.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다, 얘가 3이다 해가지고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돼요. 했는데 A가 플러스 나와야 돼. 마이너스 나오면 틀리는 거야? 해봐. 그럼 얘랑 얘랑 그냥 빼면 되겠네.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1에서 3을 빼니까 마이너스 5. A는 1. A는 1을 여기다 대입하면 B는 얼마? 0이다. 그지? 그래서 너는 탈락! 왜? A, B는 모두 0이 아니라 그랬거든. 맞지? 그러니까 얘는 탈락이야. 그럼 여기를 보자. 요번에 요 왼쪽에 있는 점 이게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이 점이 3 콤마 3A 더하기 B가 될 거거든. 그래서 요때는 치역이 뭐 되냐? 치역이 3A 더하기 B 이상 마이너스 2A 더하기 B 이하 될 거거든. 이게 치역이야. 근데 공역이랑 같아야 된대. 그러니까 여기가 뭐? 마이너스 2. 여기가 3 되겠지. 역시 여기서 이걸 빼버리면은 5A가 될 건데 얘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5가 나와. A는 마이너스 1이야. B는. 마이너스 1 여기다 대입해. 마이너스 3. 넘어가면 플러스 3. B는 1이 나오네. 맞지? 문제에서 뭐 구하랬지? A 빼기 B를 구하라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2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았지? 사실 이거는 조건이 1대1 대응 조건 준 거예요. 이게. 직선이잖아. 직선이면 항상 이거 통과하지 않겠냐? 이거 쫙 통과하겠지. 1대1 함수야. 직선은. 1차 함수는 1대1 함수예요. 근데 공역 치역이 같아?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이게 1대1 대응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 나올 문제가 아니야 이게. 여기 너무 과했어. 평행사 변형만 갖고 노면 되는 애들한테 정사각형 던져준 꼴이거든 이게. 응? 이건 좀 이따가 1대1 대응 거기서 나왔으면 좋았는데 나옵니다. 거기 가면 또. 예. 다음 마지막 요번 턴 마지막 서로 같은 함수 4 서로 같은 함수 자 x라는 집합이 마이너스 1, 1이고요. f라는 함수는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입니다. g는 ax 더하기 b예요. 이때 f하고 g하고 같은 함수래. 뭐랬지 아까? 정의역 공역이 일단 같은 상태에서 양변에 정의역의 원소를 갖다가 빠박 넣었을 때 계속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같은 함수라 했지?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 3 나와. 그거랑 뭐랑 같아야 돼? G 마이너스 1이랑 같아야지. 마이너스 A 더하기 B랑.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얼마다? 3이다.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F1. 3 빼기 1 빼기 1이니까 1 나오지. 그게 G1이랑 같아야 돼. G1은 A 더하기 B잖아. 그게 1이다. 식 두 개 나왔어. 두 식을 더해버리면 2B가 4야. B는 2야. A는 마이너스 1 나오겠지. 그지? 되냐? 예. 그래서 문제에서 뭐 곱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 근데 경험상 요걸 좀 어려워하더라고. 근데 시키는 대로 한 거야. 치역은 대입해서 치역 구한 거고 공역이랑 같다고 했으니까 공역의 양쪽 끝값이랑 서로 각각 같게 해가지고 연립방식 푼 거거든. 해보세요. 이제 지워줄까? 그러니까 유형 6번에 대표 문제도 그렇고 아래 문제들 보면 대표 문제 먼저 보면 유형 5번 먼저 하자.
다음 중 1대1 대응인 것을 찾아 고르세요. 그랬죠. 정의역 공역은 모두 실수 전체 집합이래요. 그죠? 그러면은 기억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이거지? 저건 무조건 1대1 대응이야. 저 끝에서 저 끝까지 계속 내려간단 말이야. 직선이면 1차 함수면 일단 1대1은 무조건 돼. 그때 위아래로 끝없이 계속 움직이고 있냐? 맞아.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공역 치역이 같거든. 다음 니은. 안 돼. 니은 어떻게 생긴 놈이냐면 y는 절대값 x 더하기 1이잖아. 얘는 이렇게 여기가 0,1 이렇게 생긴 놈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왜? 1대1이 아니거든. 디귿. y는 2x 제곱 빼기 4x지? 그지? 2차 함수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생겼거든. 1대1이 아니야. 다음 마지막 리을. 자, y는 2x. x가 0 이상일 때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여기도 0 넣으면 0 나오고 여기도 0 넣으면 0 나오잖아. 0,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서는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 왼쪽에서는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 1대1 대응 되죠. 그죠? 저 밑에부터 올라와가지고 저 위에 계속 올라가는 거요. 한 y값에 x값 두 개씩 갖다 붙는 거 없잖아. 그지? 되는 거야. 유형 6변의 대표 문제는 생략할 거야. 오늘 한번 해볼 거예요. 방금 내가 풀어줬던 3번의 대표 문제랑 비교했을 때 그게 더 쉬운 문제야. 왜냐? 걔는 A의 부호가 결정돼 있어. 마이너스라고. 811번은요. 단 A가 마이너스다라고 결정돼 있습니다. 둘로 나눠서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런 함수야. 그냥 이런 함수. 그랬을 때 이 왼쪽 점이 x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마이너스 1, 뭐 나올 거고 얘가 1, 뭐 나올 거거든. 근데 아까 그거랑 차이점이라면 아까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였거든. 얘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야. 공역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라고. 응? 그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1 집어넣어 있을 거 아니야. 얘가 제일 작은 y잖아.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되고 제일 낮은 y. 공역하고 치역 같아지려면 얘가 3이면 된다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랑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응? 해보세요. 근데 밑에 있는 812나 813은 뭐 괜찮을 건데 812나 814는 2차 함수라서 얘들아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지.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만약에 축이 2가 나왔어. 근데 정의역이 k 이상이래. 그럼 얘가 적어도 일단 1대1이 되려면 얘가 1대1이 되려면 k가 2보다 왼쪽에 있으면 안 돼. k가 뭐 1 같은 게 나왔다 생각해봐. 그럼 x가 1 이상이 되는 건 정의역이.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생기거든. 안 돼. 1대1이 아니게 돼버려. 맞지? 적어도 k는 2보다 2거나 k가 아니면 뭐 2점 뭐 이렇게 나오고 3 나오거나 요렇게 되면 1대1이 될 수 있지. 꺾이지 않잖아. 맞지? 뭐 여기 있으면 더 괜찮지. 이건 괜찮아요. 근데 k가 2보다 더 왼쪽에 가서 이렇게 돼버리면 그 순간 뭐다? y 하나 x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안 돼. 알았지? 그거 할 때 좀 참고하고. 옆에 7번 항등함수하고 상수함수인데 항등함수가 뭐랬지 종아나? 항등함수 x하고 y가 항상 같은 값 나오는 거. 알았지? 5 넣으면 5 나오는 거. h가 항등함수잖아. a가 뭐냐 물었어. 근데 h가 항등함수래. a야. 알았지? a예요. a. 오케이? h가 항등함수면 a 넣으면 a 나와야 된다고. k 넣으면 k 나오고. 자, 그게 항등함수고 상수함수는 같은 y가 계속 나오는 거. y 값이 하나밖에 없는 거. 무슨 함수라고? 좋아라 이게? 상수함수. 좋아요. 자, 문제에서 7번의 대표 문제 보면 f하고 g가 있는데 얘는 항등함수고 얘는 상수함수래. 근데 f2하고 g2를 더했더니 6이래. 누가 더 만만한 놈이야? 항등함수가 만만한 놈이야. 수정아 얘가 얼마일까? 그렇지. 얘가 2예요. 그럼 얘는 뭐야? 4겠지. 그러니까 상수함수 이놈은 맨날 어디로만 가? 4로만 가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F10 더하기 G10 물어봤어. 그러면 F10은 뭐라고? F가 항등함수니까 F10은 뭐라고? 10. G는
이 안에 뭐가 들어가든 무조건 뭐만 나온다? 4만 나온다. 상수함수니까. 알았지? 자, 이제 함수의 개수까지 하면 오늘 하고 싶었던 내용은 적어도 여기까지는 하고 싶다는 끝나는 거야. 합성함수도 좀 하고 싶긴 했는데 뭐 예고나 좀 해주고 예고. 다음 시간에 우리는 점점점 해서 내일 우리가 할 거에 대한 예고나 좀 해주고 시간이 남으면. 자, F는 함수 개수 묻는 문제거든. 이 함수 개수 구하는 문제를 처음 본 사람들이 다들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더하려고 그래. 여기 1, 2, 3이 있어. 여기 y에 1, 2, 3, 4가 있거든. 5까지 있다고 할까? 5까지 있어요. 5까지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함수 개수가 몇 개냐? 함수 개수가 몇 개냐? 1대1 함수가 몇 개냐? 1대1 대응 함수는 없어. 1대1 대응은 몇 개냐 물으면 연계하면 돼. 여기랑 원소 개수가 다른데 1대1 대응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요 세 개가 여기 가봐야 세 개밖에 못 가거든. 두 개는 버려져야 돼.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야 되는데 다르면은 그건 1대1 대응은 안 돼. 1대1 함수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상수 함수가 몇 개냐. 이 정도만 합시다. 원래 4하고 할 게 더 있는데 그건 뭐야? 너네 경우에서 배운 사람들이잖아. 그것도 할 수 있겠네. x1보다 x2가 클 때 fx1보다 fx2가 큰 함수의 개수까지 이런 함수 개수까지 구할 수 있거든. 내가 답을 써줄 테니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 얘는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답이야.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답이야. 얘는 5가 답이야. 얘는 10이 답입니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한 다음에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즉 3팩토리얼 나눈 게 답이에요. 그러면 왜 5 곱하기 5일까? 아니 5 곱하기 5 곱하기 5일까? 여러분 주사위 2개 던지면 경우에서 총 몇 가지? 12가지야? 36가지야? 36가지인 이유는 첫 번째 주사위가 1 나왔을 때 두 번째 주사위가 1, 2, 3, 4, 5, 6인 건 다 다른 경우지. 기다려. 첫 번째 주사위 1 나왔을 때 그 다음 게 1, 2, 3, 4, 5, 6 다 다른 주사위, 다른 경우죠? 얘가 2 나왔을 때 여기 1, 2, 3, 4, 5, 6 또 다 다른 거지? 그게 6종류가 나오니까 총 6 곱하기 6이 되는 거잖아. 똑같아. 얘가 갈 수 있는 경우가 1, 2, 3, 4, 5, 5가지야. 얘가 1로 갔을 때 얘가 1, 2, 3, 4, 5, 얘가 1, 2, 3, 4, 5 가는 게 다 달라. 그러면 곱하기야. 알았어? 그래서 얘가 갈 수 있는 거 5가지. 5가지 해서 125가 답이야. 아직 설명 들어. 그거 풀어준 거 아니야. 그거 풀어준 거 아니잖아. 잘 봐봐. 이거 내가 그냥 쓴 거고 너네가 그거 풀어야 돼. 요거 설명 듣고 정리 좀 해놓으면 너네 그거 다 풀 수 있어요. 1대1 함수가 몇 개냐 물었어.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5개. 2는 1이 간데 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4개. 3은 3개. 왜? 1, 2가 간 곳은 가면 안 되니까. 걔네 간데 또 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1대1 함수니까. 그래서 5, 4, 3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기호로 치면은 5P 3이야. 너네 경우에서도 배웠죠? 순열. 공통수학 1에서 배운 거. 5P 3이 5P 3. 그 다음 상수함수 왜 5가지야? 전부 다 1로 가는 거. 상수함수죠. 전부 다 2로 가는 거. 전부 다 3으로, 4로, 5로 가는 거 다 다른 함수니까 5가지야. 마지막 이게 이제 이거를 좀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봐. 이 교실에 나까지 지금 8명이 있거든? 응? 키가 같은 사람이 없다 치고 원장 선생님이 이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 아, 그건 좀 별로다. 첫 번째 뽑은 사람은 아이스크림, 두 번째 뽑은 사람은 빵, 세 번째 사람 걸린 사람은 커피 사준대. 경우의 수는 8, 7, 6이 되겠지. 아이스크림 먹을 사람 다 8명 중에 1명. 가. 그 다음 빵 사줄 사람 남은 7명 중에 1명. 커피 사줄 사람 남은 6명 중에 1명인 거잖아. 8, 7, 6 맞죠? 그게 8P 3이야. 알았지? 근데 원장선생님이 이 중에서 3명을 골라가지고 키 순서로 세우고 싶어. 밖에다가 3명을 골라서. 그러면 요렇게 골랐으면은 내가 제일 작나? 그러면 얘 세워지겠지? 원장선생님이 와가지고 나 뽑고 얘 뽑고 얘를 뽑아도 키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 얘가 맨 앞에 쓴다고. 얘 뽑고 나 뽑고 얘를 뽑아도 얘가 맨 앞에 서. 순서가 결정되어 있어요. 뽑는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죠? 5C3이죠? 5C3. 그죠? 이게 그거야. 여기서 1, 2, 3이랑 대응되는 놈을 3개를 고를 건데 1, 2, 3 고를 때나 1, 3, 2 고를 때나 2, 1, 3 고를 때나 2, 3, 1 고를 때나 3, 1, 2 고를 때나 3, 2, 1 고를 때나 얘는 달라. 얘는 있잖아. 먼저 뽑은 게 F1, 그 다음에 F2, 그 다음에 F3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요때는 근데 요때는요. 이렇게 뽑은 거 전부 다 뭐로 바뀌어? 이거로 바뀌어. 왜? 안에 게 클수록 Y값도 커진다잖아. 그지? 너네가 이렇게 뽑고 싶어도 그런 자유가 없어. 요런 문장이 있으면, 요런 식이, 명제가 있으면, 안에 거가 더 큰 놈이 Y값도 더 크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뽑고 싶었어도 얘가 F1, 얘가 F2, 얘가 F3이 돼요. 그래서 요건 C인 거야, C. 뽑는 순서가 상관이 없어. 누구 뽑았냐가 중요한 거야. 얘는 뽑는 순서에 따라 달라져.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어요. 빨리 해보세요. 합성함수는 오늘 설명 못하겠네. 풀어봐.